행동을 통해 우리가 언젠가는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제발 버려야 돼요. 수행자들도 뭐예요? 내가 열심히 수행하면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이것도 행위를 통해서 나의 깨달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지 마라, 수행하지 마라. 그냥 단막증에 증오하고 애착하는 그것만 없으면 통연히 면백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조주선사도 그냥 옳다 그러다 시비만 하지 말고 염오에만 물들지 말아라. 염오라는 게 뭐예요? 시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평상심으로 살면 된다. 이러고 배고프고 목마른지만 알면 그것이 견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백장회에는 물 깊고 나무하는 것이 신통묘용이지 그것보다 더한 어떤 깨달음이 있겠느냐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대단한 어떤 행위를 지어서 어떤 대단한 것을 얻으려고 한다. 그것에 대해서 항상 조사들은 그렇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위로 이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행위 하면서 살아야죠. 기왕이면은 사람 때리고 속이는 것이 좋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게 같이 더불어서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하는 행위를 짓는 거 좋은 일인데 그 행위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행위여야지. 내가 하는 행위여야지 행위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엄마 역할이고, 내가 하는 아빠 역할이고, 내가 하는 손님 역할이고, 내가 하는 부잣집 역할이고, 내가 하는 공부 잘하는 역할이지. 공부 잘하는 게 내가 되고, 부잣집 아이가 내가 되고, 엄마가 내가 되고, 이렇게 일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재라는 건 뭐든지 가용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그 행위를 연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그냥 언제든지 옷을 갈아입을 준비가 된 사람처럼 그것을 열심히 하되, 행위는 하되,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좋은 옷 입는 게 낫지 꼬재자고 냄새나고 막 무슨 팔이 끓고 그런 옷 입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도 도덕군자 같이 양심적이게 정직하게 사람들한테 호감 사는 그런 좋은 행동하는 것이 좋은 일이죠. 좋은 옷 입는 게 딱 보기에도 예뻐 보이듯이. 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그 사람이 내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벗고 새로운 어떤 상황이나 기회가 되면 바꿔서, 언제든지 바꿔서 입을 준비를 해야지. 다 고집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어야 해.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남들이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듯이 나는 항상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나는 남들이 찾는 사람이 돼야 돼.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마음이 완전히 꽉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뭐 그렇게 개인적인 사담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말을 한다라는 것이 말을 하면 꼭 내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거. 그래서 말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항상 나는 말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눌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 눈끝에 얼마나 내가 조종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았으니까 자유롭게 존재로 살아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위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야. 존재로 구원받고 존재로 심판받는 것이야. 심판의 날에 나는 누구누구인데요. 어떠어떠한데요. 나의 동일시를 말하면 그 동일시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존재로 말하면 존재 자체로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귀한 존재로 그대로 들림을 받는데, 저는 뭐예요? 내 동일시로 저는 엄마예요.
저는 희생하는 엄마예요. 저는 뭐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아빠예요. 뭐 저는 뭐 어떠한 사람이에요. 라는 동일시가 자기가 돼서 자기 존재성을 증명한다고 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동일시가 자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신 스스로 육대를 윤회하는 거죠. 자, 저는 그 에크하르트의 그걸 읽고 아주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톨레도 똑같이 행동을 통해 언젠가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뉘앙스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완전해지리라고 믿는다.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거 추구할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죠. 그리고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완벽할 수 있어요. 비교했을 때. 하지만 완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완벽이냐에 대해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완벽한 거예요? 내 기준이 완벽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하고 완전한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3조 승찬대사는 완전함에 대해서 이제 해탈로서 풀어주셨어요. 해탈이란 불완전함에 대한 불안함이 없는 것이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불완전함. 완벽할 수 없잖아요. 불완전함에 대해서 뭐가? 불안하지가 않다는 거. 우리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 불안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들락날락 뭘 푹 쉬고 놓아버리지를 못하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쪼들리는데 이 완벽해질 수 있느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는 알겠고 완벽을 추구할 수는 있는데 완벽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완벽해질 수 있다면 계속 추구하면 되겠죠. 어느 날에는 될 테니까 노력하고 간이 쪼들리고 심장이 쪼들려서 언젠가는 내가 완벽해졌어. 하늘 위아래로 다 완벽해. 누가 봐도 완벽해.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이 세상의 법칙이 어때요? 윤료의 작용, 음양의 변화와 조화의 작용, 균형의 작용이라서 솟아난 거는 깎여지고 깎여진 것은 올라가고 드러난 것은 감춰지고 감춰진 것은 드러나는 이 모든 일정, 일동, 이름, 일양의 이 세계에서 완벽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영원 불멸해야 완벽할 텐데 이게 계속 바뀌어지고 변화하니까 계속 나는 죽는 날까지 완벽을 추구해야지 완벽할 날은 오지를 않아요. 내가 진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진리를 딱 시간을 멈춰버리고 그 멈춘 시간에서 산다고 하면 완벽을 기대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 세계, 이 지금의 진리의 질서의 우주의 법칙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도 행성도 언젠가는 먼지가 되는데 무엇을 붙잡고 완벽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추구할 수는 있는데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느냐를 보고 뭐 얻을 수 없구나.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완벽할 수는 없구나. 알면 적당히를 좀 배우세요. 적당히. 타협하는 적당히가 아니라 내 좋을 대로의 적당히가 아니라 내 마음이나 양심, 이 사회의 기준과 질서, 그걸 존중하는 선에서의 적당히. 그래서 조금 내 기준에 미치지 않는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조금 노연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마음 쓰고 몸 쓰고 생각 쓰고 하면서 사로잡혀서 에너지 쓰는 그 시간에 산책을 하고 여행을 하고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세요. 그런 분들 바다를 추천드립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들고 좀 이렇게 수분이 가득한 그 바다가 주는 편안함이 있죠. 우리 몸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도 수분이니까 차분하게 가라앉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안해서 날뛰는 그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바다를 권하겠습니다. 제 경우에 좋았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분주한 가족의 삶 속에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 순수한 있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순수한 있음이 톨레식으로 순수한 있음이 에크하르트
중세 신비가 에크하르트식으로는 존재죠.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당신은 존재로 구원받는다. 그거나 순수한 있음으로 구원받는다나 뭐 같은 말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 열쇠는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관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형상에 기초한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형상을 초월한 관심이다. 형상에 기초한 관심은 늘 어떤 식으로든 행동이나 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숙제는 다 했니? 저녁 먹어라. 방 좀 정리해. 이 닦아라. 이걸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서둘러라. 빨리 준비해. 자, 그리고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지? 그래서 관심이 형상에 기초한 관심과 형상을 초월한 관심. 뭐 형상에 기초한 관심은 행동, 그 아이의 행동에 따라서 칭찬하고 비난할 거고, 형상을 초월한 관심은 그 아이의 존재 자체로 그 아이를 바라볼 거기 때문에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가 일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비난도 없지만 칭찬도 없고 그냥 그 사람으로서 된 거예요. 근데 형상에 기초한 관심은 그 형상을 걔가 어떻게 지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니? 그러면은 너는 용돈도 더 많이 줄 거고 부모님이 더 많이 웃어줄 거고, 뭐 공부를 안 했니? 그러면 너는 뭐 어떻게 사회 나가서 살래? 걱정 근심 덩어리. 너는 참 걱정이다. 이런 시선. 그게 형상에 기초한 관심이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존재로서 바라봐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하세요. 저희 회원님들도 다 부모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다 컸어도 이제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 부모의 역할은 참 절대적인 것 같아요. 나이가 60, 70 되어도 자기 부모님의 그 영향에서 본인은 이제 나이가 이만큼인데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잠재 의식에 그냥 부모가 있어요. 항상 단속하는 부모가 있어요. 나이들이 있으셔도 그 안에는 부모들이 맨날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가르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은연중에 그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유전, 놀라운 유전. 자, 아이를 바라보고 얘기를 들어주고 아이와 접촉하고 이것저것 도와줄 때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그 순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깨어있고 고요하고 온전히 현재 순간에 머문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순수한 있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냥 애가 얘기하는 것 듣고 얘기하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으로 걔를 맞춰가려고 하지 말고 걔 얘기를 자기의 인생을 살도록 좀 놔두는 거, 부담감 좀 덜 두는 거, 그것들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부모도. 정말로 존재로서 사랑하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평가하고 있어서 그렇지 진심은 존재로서 사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 교육 많이 받나요? 아니에요. 부모들이 그런 어떤 방송도 보고 교육도 보고 프로그램도 참석하고 하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정말 눈물겹게 연습하거든요. 존재로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싶어서 자기의 도구처럼 쓰고 싶지 않아서. 근데 지금 톨레가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서 당신의 순수한 있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현존에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고 접촉하고 그 순수한 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백날 첫날 어디 가서 듣고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도 행동을 바꿔서는 일시적으로는 되죠. 일시적으로는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불만이 더 많이 차 있어요. 가슴에 보면은. 그래서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딱 목에 걸려 있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일단 순수한 있음 자체로 되어야만이 아이를 어떻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내가 순수한 있음이 안 되니까 나는 나를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아이는 존재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가 파란색 안경을 쓰고 내 손을 보면 손이 파란색이잖아요. 그것을 나도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아이가 어떻게 이 있는 그대로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보이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노력, 행위적인 노력이 멈추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해버리면 되느냐? 아니죠. 중생심만 크고 무지가 자라나니까 차라리 아쉬운 대로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으로 행동을 배워야 되겠지만은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자기로 돌이켜서 자기를 이 순수함 있음으로 보는 그 능력을 키워서 그 능력으로 그 아이를 보게 되면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습해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 부작용이 뭐냐면은 화병이 생겨요. 화병이. 답답하고 말하고 싶은 거 참고 있고 아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겸을로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또 탓하고 괴롭히고 막 엄청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다면은 아이와 내가 순수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싶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내 행동을 검열하거나 더 좋은 방법을 지식을 습득하거나 어떤 행동 지침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진정으로 돌이켜서 내가 나에게 내 행동 검열부터 하지를 않는 연습.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해야 이 행동으로 기준 짓고 잣대 짓는 게 아니라 정말 존재로서도 충분하구나를 느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한은 좋다는 건 아는데 안 될 거예요. 왜냐? 내 머리 뿌리 깊이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행동이 중요하지가 딱 있거든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래 존재로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고 내 행동으로도 그렇게 하지만 딱 꼬나보면서 마음속으로 꼬나보죠. 예의주시하면서는 그래도 행동이지 이게 있거든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사라지지를 않기 때문에 오히려 스프링 꽉 눌러면 그만큼 반동으로 튀어오르듯이 어느 게 팍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 그냥 보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검열하는 것부터 봐야 되지. 내가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습관 백날 첫날 들인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도로하면 타불이에요. 아이의 존재를 알아보기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인간이라는 존재, 휴먼 빙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삶의 완성은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존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에 있다. 균형.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균형을 맞추고 형제 간의 균형을 맞추고 부모 자식 간의 균형을 맞추고 상사와 직원 간의 균형을 맞추고 이 나라에서 사회 일원끼리도 균형을 맞추고 자, 그 의식이 본래의 당신이다. 인간은 형상이며 존재는 항상 초월해 있다. 인간과 존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뒤섞여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존재는 형상을 초월해 있다. 존재는 형상을 초월해 있다. 자, 물의 무소부재성, 물의 채성은 형상을 초월해 있죠. 그래서 이슬, 땀, 눈물, 피고름으로 어떤 것으로 나투어도 다시 그 안에 물의 그 본성이 이슬, 땀, 눈물, 피고름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이 되면 다시 본질로 회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재는 이슬이라는 형상을 초월해 있어요. 지금 이슬이라는 모양이지만 인간과 존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슬과 물의 무소부재성, 이슬의 본성은 분리되어 있지 않죠. 이슬이 물의 본성의 나툼이니까 그리고 뒤섞여 있다. 이 뒤섞여 있는 것이 잡스러운 뒤섞임은 아닐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서 인과의 원인과 조건을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막 잡스럽게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느껴지고요. 인간 차원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이 아이보다 우월하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많이 일할 수 있다. 그 차원이 당신이 아는 전부라면 당신은 설령 무의식일지라도 아이에게 우월감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설령 무의식일지라도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 것이다. 당신과 아이 사이에는 동등감이 없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형상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형상 속에서는 당연히 부모 자식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아이를 사랑하겠지만 그 사랑은 인간의 차원일 뿐이다. 조건과 독점욕으로 얽힌 기복이다. 오직 형상 너머의 존재 차원에만 두 사람은 동등하다. 자, 아이에게 우월감을 갖고 싶은 부모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아이에게 내가 우월감을 가져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너는 나를 존경하고 떠받들고 내가 너 먹고 살게 해주고 내가 너 필요한 학비 다 대주고 다 이렇게 도와주는데 네가 말을 안 들어? 지금 말대꾸를 해? 이게 벌써 우월감의 표시예요. 나는 너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마음은 평소에 마음은 먹고 있지 않더라도 행위로서 내 말대꾸를 하는 것이 기분이 탁 나빠. 하라는 거 안 하면 딱 얼굴 찡그려져. 내가 시키는 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그거를 이렇게 잘 수행하지 않으면, 벌써부터 이렇게 좀 누르고 싶거나, 회유하고 싶거나, 설득하고 싶거나, 그 아이를 이해시키고 싶다고 하면은 동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월한 위치죠. 그러면서 아이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것 두 개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내가 우월감을 느끼면 반대편엔 열등감이 있거든요. 열등감이 있으니까 우월하고 싶지. 낮으니까 올라가고 싶지. 내가 낮다라는 의식이 없으면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 거지. 그냥 이대로 괜찮아. 이대로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 부족한 대로 또 살면 되고. 이런 사람이 뭐 그렇게 열심히 막 지평수 늘리기 위해서 좋은 차 사기 위해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양면이라는 거예요. 조건과 독점욕. 네, 아이들이 너무 금방 커요. 저희 아이들 보면 정말 금방 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소중하다. 그냥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같이 우리가 일상을, 그 청소년기의 일상을 같이 보낸다는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더 뭔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소중함을 아는 거하고 그 소중함을 살아가는 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정말 이 시기 돌아오지 않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때 이 시기 정말 돌아오지 않죠. 대학교 때 성인 되어서도 그렇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소중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그 소중함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다른 일이더라고요. 소중해요. 소중한 거 알죠. 그렇지만 잘 살기 위해서는 이거 이런 것은 해야 되죠. 그냥 막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잘 사는 기준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싶은 사람은 그 아이가 더 잘 살고 싶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다가 사회 나와서 두드러진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아이 스스로 문제성을 자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알려줄 필요가 없이 우리는 잘만 지내면 되잖아요. 고민 얘기 들어주고 네 마음을 잘 챙기는 게 우선이다. 왜냐? 내가 그렇게 말을 해줘도 안 해줘도 그 아이는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 사회 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만 혼자서 무슨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성인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다 알고 있다는 게 다행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아직 너의 시기가 오지 않은 거지.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시기가 있어. 엄마도 지금에야 엄마의 시간이 온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이한테 아주 작은 위안이고 안심이지 이 말 듣고 팍 눌러앉으면 어쩌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푸시 이렇게 밀어붙여야 된다. 계속 잔소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눌러앉지 않아요. 아이들이 훨씬 더 현실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영적으로 더 민감한 존재들이에요. 그거를 다 눌러놔버린 것이 부모고 이 사회 아닙니까? 교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뭘 할 곳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정말 현재에 깨어서 현재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만한 동력과 지지만 있으면. 자, 아이의 존재를 알아보기. 아이들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 너무나 길어지네요. 누군가 당신의 존재를 알아볼 때 그 알아봄이 두 사람을 통해 이 세상 속에 더 많은 존재의 차원을 끌어들인다. 이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사랑은 이 세상을 덜 세속적으로 만들며 덜 단단하고 더 투명하게 만들어 신의 차원이 의식의 빛이 비쳐 나오게 하는 것이다. 역할 연기의 폭이 어떤 상황에서든 역할과 동일화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각자가 이곳에서 배워야 할 삶의 예술이고 가장 중요한 배움이다. 만약 어떤 행동이 자신의 역할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따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만 행동 자체를 위한 것이라면 그때 무엇을 행하든 간에 당신은 매우 강력해진다. 모든 역할은 허구의 자아의식이며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이 개인적이게 된다.